앞에서 우리는 포토샵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하나씩 받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CPU에 대한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멀티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퍼포먼스와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멀티코어에 대한 프로세서 얘기죠. 그래서 뭐 내용이 영문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 제가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이 CPU입니다. 이 CPU에 보게 되면 이 하나하나가 코어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가 지금 4개가 존재하죠. 이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i7 코어와 같은 형태라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 이 코어가 1개라면 싱글 코어겠죠. 예전에 나왔던 CPU는 이 코어 개수가 1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등장하는 코어는 2개 이상이죠. 그래서 이 코어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도비 포토샵의 경우는 이 코어의 개수가 뭐 4개 이상 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2개나 4개 정도까지가 성능을 끌어내는데 역할을 하고요. 6개나 8개 더 이상 증가해 봐야 큰 성능 향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앞에서 보신 영상으로 여러분 사용 중인 코어의 개수를 확인하셨죠? 만약 여러분 코어의 개수가 2개라면 포토샵을 보다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혹시 사용 중인 컴퓨터가 좀 오래전에 구매한 거라서 싱글 코어라면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자세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면 L2 캐시, L2 캐시, L2 캐시, L2 캐시가 있었죠. 앞에 영상에서 우리는 이 코어당 L2 캐시 용량이 얼마인지 체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 L2 캐시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L3 캐시가 있는데요. 이 L3 캐시보다 빠른 것이 L2 캐시고요. L2 캐시보다 빠른 게 L1 캐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2 캐시의 용량 그리고 L3 캐시 용량이 크게 되면 아무래도 메모리의 힘을 빌지 않고도 즉 램의 힘을 빌지 않고도 CPU 자체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빠른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 볼 수 있죠. 여러분 컴퓨터를 확인하실 때 코어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코어당 얼마 정도의 용량의 L2 캐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L3 캐시 용량은 얼마인지를 체크하시면 여러분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램이죠. 램은 우리가 뒤에서 더 알아볼 건데 이 램의 경우는요 아무래도 용량이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CPU의 능력만 가지고는 컴퓨터를 돌렸을 때 특히 이제 뭐 클립보드라든가 이렇게 날아가는 휘발성 데이터들 기억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램이 L3보단 느려요. CPU에는 L3 캐시보단 느리지만 하드디스크보단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용량이 많을수록 컴퓨터의 속도, 성능이 향상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매킨토시 환경 화면에서는 제 램이 16기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6기가 바이트를 사용 중인데 아무래도 보통 대부분 이제 일반 컴퓨터는 뭐 4기가 바이트라든가 또는 이제 8기가 바이트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주 성능이 높은 작업이 필요하다. 아주 큰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3D라든가 이런 고차원의 작업들을 처리한다면 아무래도 램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미지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CPU인데 이 CPU는 좀 다르죠. 아까처럼 그 코어당 L2 캐시가 있는 게 아니라 코어 2개당 L2 캐시가 존재하는 조금은 앞서 보셨던 것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제 코어가 4개 있어요. 그 안에는 L2 캐시가 있고 L3 캐시가 있습니다. 성능 면을 보면 L2가 더 빠르고 L3가 느리고 그 다음 램이고 그 아래쪽이 하드디스크다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영상을 보셨는데요. 그래서 다시 다음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 캐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캐시를 보게 되면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액세스 메모리,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 램, 그리고 위에 캐시, 그리고 CPU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인크리지먼트,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의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향상되고요. 그리고 거꾸로 내려올수록 사이즈 인크리지먼트, 즉 캐시는 워낙 비싸 고가이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만 용량을 크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캐시보다는 램이 좀 더 용량이 크고요. 램보다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 구조를 머릿속에 간단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it동화.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글 설명이니까 한글 내용으로 잠깐 보자면 다른 그림보다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C를 구성하는 CPU 그리고 램,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분류를 보면 중앙,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CPU의 경우를 보게 되면 속도가 제트기죠.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램의 경우는 경주용 자동차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얼마나 느린지 알 수 있겠죠. 예, 바로 거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속도 성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걸 좀 요약하면 CPU가 느리면 다른 것 아무리 많아도 느릴 수밖에 없는 컴퓨터인 거고요. CPU가 빠른데 램이 좀 용량이 적다. 그러면 아무래도 CPU의 성능을 다 쓰고 나서는 램의 기능을 써야 되는데 램이 빠르지 않으니까 좀 어느 정도까지만 빠른 컴퓨터가 되겠죠. 그리고 CPU랑 램이 빠르고 하드디스크는 느리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대부분 성능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드디스크가 1개 이상이라면 그때는 그 스크래치 디스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성능을 높일 수 있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하드디스크는 느리기 때문에 램하고 CPU에 비해서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대부분 램의 경우는 휘발성이잖아요. 컴퓨터가 꺼지면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날아가요. 근데 그 데이터를 기억해주기 위해서 하드디스크가 필요한 거니까 이것은 성능보다는 저장 용도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하드디스크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그 RPM이라고 해서 분당 회전 속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7200rpm, 5400rpm, 1000rpm 이렇게 있는데 RPM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빠른 그런 하드디스크지만 아무리 그래도 거북이가 아무리 빨라봐야 스피드를 중시하는 경주 자동차나 제트기가 더 빠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제 하드디스크보다는 CPU와 램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성능을 크게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좋은 CPU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용량이 많은 램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하드디스크에 SSD 타입이 있고요.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엔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는 당연히 SSD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 두 개의 성능을 체크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SSD는 고가고 용량이 작습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는 오늘날 테라바이트까지 등장을 했죠. 보통 1TB가 1000기가, 정확히는 1024기가바이트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SSD는 1기가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256이나 512 정도 용량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에 비해서 하드디스크는 가격이 싸졌고 용량도 큽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두 개의 하드디스크를 구매했을 때 주 저장 장치로 SSD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서브 저장 장치로 하드디스크를 사용해서 저장 용도로 사용하시면 보다 성능을 높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내용을 보셨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또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다.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강의는 물론 컴퓨터에 대한 하드웨어 강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컴퓨터의 CPU가 무엇이고 그리고 코어와 클럭 수가 어떻게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 캐시 메모리가 얼만큼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CPU 아키텍처에 따라서 성능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코어랑 클럭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려면 제가 시간 할애해서 영상 내에서 다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강의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해당 주소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